자, 꼭지점 특강 시즌3입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꼭지점 특강을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이 6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총론 파트 또는 행정법 파트 그리고 강론 파트 이렇게 3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려워하는 부분들 위주로 카페를 통해서 의견도 받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동중 또는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이럴 때 자주 보시면 됩니다. 자주. 길게 찍지 않기 때문에 짧게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찝어주는 강의가 바로 꼭지점 강의니까 틈날 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이 되게 복잡하죠. 그러면 책을 보거나 하기는 힘드니까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강의 보시면서 그런 짜투리 시간도 잘 활용하시면 합격을 앞당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의신청을 할 겁니다.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을 할 것인데 첫 번째 이의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법률 규정과 규칙 등에서 이의신청은 무조건 임의적 절차입니다. 그럼 서술어가 뭐가 돼야 될까요? 할 수 있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상관없습니다. 이의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소송이나 심판을 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했다고 해서 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별개의 절차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또 하나, 행정법은 개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개별법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 개별법의 규정이 없을 때 행정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들을 따라간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인데 만약에 개별법, 오늘 비교할 건 뭐냐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랑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릴 텐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는 따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서위반행위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러한 개별법의 규정이 없을 때는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절차를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해봅시다. 지금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입니다. 행정기본법에서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행정청이 이렇게 갑한테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면 갑은 이 처분 자체가 본인이 생각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처분에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처분은 뭔가 따를 수가 없다, 불만이 있다, 이의가 있다 하면 이의신청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이의신청과 이의제기 절차는 임의적 절차니까 갑이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고 불만이 없으면 처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의신청은 뭐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의신청은 며칠 이내에 하느냐? 30일 이내가 됩니다.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에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 그건 안 되죠.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생각대로, 그 요구대로 다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결과는 반드시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이렇게 이의신청을 받으면 다시 갑한테 결과를 통지해줘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행정청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청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결과는 며칠 이내에 통지하는 거냐면 14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자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면 목적하든 원하던 결과를 이룬 거니까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받아보니까 그 결과가 갑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한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며칠 이내냐면 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요게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해봅시다. 행정청이 을이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할 때 나오는 건데 행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고요. 과태료는 행위자가 확인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 차가 과속으로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런데 내 차가 과속을 한 건 맞지만 내가 운전한 건 아닐 수도 있죠. 나는 차량을 도난당했고 이미 도난 신고를 해놨는데 차량이 과속으로 찍힌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게 나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이거 내가 운전한 게 아닙니다. 나는 차량을 도난당했고 신고해 뒀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때는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의견 제출 기간을 주는데 의견 제출 기간은 며칠 이상이냐면 10일 이상이 되는 거죠. 10일 이상. 이렇게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을이 자기가 할 이야기가 있다.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을 제출한다고 해서 행정청이 무조건 받아들여주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지? 받아들여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확정해서 이렇게 을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만약에 처분이 확정됐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의신청하는 기간은 며칠 이내가 되냐면 60일 이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을의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을이 지금 과태료 부과처분, 확정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돈 안 내겠다는 이야기죠. 나는 돈 못 내겠다는 이야기니까 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이의신청에서 원래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니까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느냐? 아니죠. 이제는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을이란 사람이 돈을 못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 너네가 판단을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며칠 이내에 가는 거냐면 14일 이내에 가는 거예요. 14일 이내에. 이렇게 절차가 마무리된다고요. 그래서 날짜가 좀 다르다, 그죠? 그래서 행정기본법이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서로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개별법에 어떤 절차 규정이 있으면 개별법의 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이고 이게 없는 경우에만 행정기본법을 따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행정청의 처분 등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신청하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며칠 이내라고 이야기했지 아까 그림으로 그려드렸습니다.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해줘라 그랬죠? 결과는 통지해줘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는 해줘야 된다? 대답은 해줘야 된다고. 대답은. 그 대답해주는 거 며칠 이내라 그랬지? 14일 이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3번 가봅시다. 3번 질문을 보시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역시나
가능해지게 되고요. 4번에 보시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고 심판이나 소송을 갈 거야. 그러면 며칠 이내에 가라 그랬죠? 60일 이내가 아니고 90일 이내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던 안 했던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 가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고 나서 내가 갈 거야 라고 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게 됩니다. 됐죠? 자, 오늘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이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이의신청 절차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그려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여러 차례 그려보시고 서로 비교하면서 날짜를 인지해 가시면 시험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시험에서 물어보는 이의신청 절차가 행정기본법에 관한 것인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관한 것인지는 문제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립니다. 행정법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